네, 사회교육과 서현지 교수입니다. 제가 원래 이런 발표에서 엄청 안 떠는데 오늘 굉장히 떨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좁은 공간에 이렇게 다양한 이 조합으로 있는 게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그래서 이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맡았던 부분은 공천평가와 투표 선택이라는 거였고요. 어, 뭐 아까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데이터를 받아서 제가 이제 목, 금, 토, 일 4일 동안 집콕하면서 이거를 했거든요. 이제 늙어서 빨리빨리 못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월요일까지 보내느냐고 되게 고생을 했고, 그나마 이제 나온 결과가 이제 공천 평가에 대한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게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제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제 너무 이제 선거가 과열됐고, 아시다시피 총선 투표율이 32년 만에 최고치였고, 양쪽에서 다 이제 정권 심판론, 그다음에 거야 견제론, 뭐 이조 심판론 하면서 이렇게 그 지지자들을 이제 모빌라이즈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투표장에 많은 이제 유권자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총선 결과는 뭐 민주당 압승, 뭐 국민의힘 참패,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뭐 선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현재 많은 언론이나 이런 분석들을 찾아보면 왜 국민의힘이 참패했을까에 대한 엄청난 그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권 심판론이 이제 우세했고 고물가 시대라는 환경적인 요인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어졌던 많은 이슈들 여기 보시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천 시점을 조금 잊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공천 시점에 이미 투표 결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양당의 공천을 보면서 굉장히 처음으로 정치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피로감이 쌓인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나라에 대안이 없나?' 이런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공천을 보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을 좀 되돌려서 공천 시점에 로 돌아가 본다면 그 당시에는 당연히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민주당 공천은 거의 뭐 공천 파동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친명 행제 비명 행사라는 말이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그 대표적인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뭐 4 번씩이나 이렇게 기회가 박탈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계파 갈등 너무 심각하구나. 또 공천 기준이라는 게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구나.' 네. 그리고 '정말 이재명 측근 사람들만 되는구나.' 뭐 이런. 네. 그리고 이제 거세게 반발하면서 어 아시다시피 새로운 미래를 이제 결성하기도 했고, 일부는 국민의힘으로도 갔잖아요. 네. 저는 되게 충격 먹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당내 민주주의가 되게 심각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국민의힘 공천은 또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았죠, 거의. 너무 조용했고, 뭐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용한 것도 문제냐." 하면서 좀 약간 막말 비슷한 얘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무감동 공천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역 의원을 컷오프하지 않은 이유는 인제 민주당 측에서 비판한 거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는 게 인제 임기 내에 있잖아요. 근데 현역 의원을 컷오프하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할 거다. 그게 무서우니까 컷오프 안 한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왔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역 의원은 많이 잔류했고, 그 와중에 인제 용산에서 일했던 행정관이나 윤 대통령 측근들이 많이 또 공천을 받았고 실제로 당선도 많이 됐죠. 네. 그래서 조용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반 여론은 좀 무시한 채 '국민의힘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애가 아직 없으신 분들도 많은데 자식을 키울 때도 자기 집에서 부모들이 다 뭐 해도 다 귀엽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막 잘 뛴다, 잘 뛴다, 잘한다." 하지만 사회에 나가서 그 아이들이 막 공공장소에서 뛸 때 어떤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안 귀여워요. 그런 것처럼 정당에서도 자기들이 보기에 '아 잘한다, 잘한다.' 하는 사람이 선거에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한테 매력적이고 잘한다로 보일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정당 공천을 할 때 그 안에 갇혀서 자기들끼리만 '귀엽다, 귀엽다. 잘한다, 잘한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조용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이런 게 제가 좀 나름대로 궁금했었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제3 지대가 떴잖아요. 아마 설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었고 여기 강 교수님도 글 하나 쓰신 거 제가 공감하면서 읽었었는데 설 지나자마자 갑자기 붕괴됐죠. 공천 뭐 하면서. 네 그래서 이러는 와중에 이제 3월 초에 조국혁신당이 등장을 했죠. 네 그래서 제가 3월 초 개강하고 "조국혁신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할 거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약간 '저 교수가 뭐야?' 이러는 걸 쳐다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어 많은 표를 흡수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고 싶었던 거는 뭐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런 결과들에 그래도 공천이라는 것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 정말 초벌이라 말씀드리기도 부끄럽지만 일단 공천 파동에 대해서 공천에 대해서 양당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을까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공천이 시끄러웠지만 유권자들의 평가는 못했다라는 쪽이 국민의힘에 대한 공천이 훨씬 커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잘했다 못했다가 거의 40% 정도 차이가 나고 민주당은 2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20%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그랬고 그러면 이제 지지자들 좀 나눠서 봐야 맞잖아요. 예. 그래서 봤을 때 여기 표 제가 지금 한 페이지에 다 넣느냐고 좀 작은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민주당 왼쪽 파란 쪽이 이제 민주당 공천 잘했다는 게 이제 지지 정당별로 본 거거든요. 민주당 공천 잘했다는 민주당 지지자 당연히 많겠죠. 65%가 잘했다. 조국 지지당 지지자도 뭐 40 몇 프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또 오른쪽은 이제 국민의힘 공천 잘했느냐를 지지 정당별로 본 건데 국민의힘이 잘했다는 국민의힘 지지자밖에 없어요 거의.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 50%가 안 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이 공천을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래서 요런 그 차이가 어 통계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을 정도의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를 좀 본 게 오른쪽인데 뭐 통계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간단한 이제 평균 분석인데요. 보시면 여기 민주당 공천을 잘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뭐 민주당 지지는 당연히 잘했다 쪽이고 1 부터 4 까지고 3 부터가 못했다예요. 1, 2는 매우 잘함, 잘한 편이다. 3은 잘한 편이 못한 편이다. 4가 매우 못함 이렇게 되는 건데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뭐 녹색지지당 기타 정당까지는 쪼끔 그래도 잘했다. 근데 민주당 지지자와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좀 차이는 있죠. 네. 그리고 요 차이가 작아 보여서 제가 따로 띄어서 두 집단 간 T 분석을 해 봤더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이들 간의 차이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 영향력이 있었던 거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쪽은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자만 어 긍정적인 평가고 다른 모든 정당 지지자는 부정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새로운미래랑 개혁신당 이쪽은 다 양쪽 다 못했다라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양당 공천 평가가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좀 보고 싶어서 이제 봤는데 먼저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봤을 때 민주당 공천 잘했다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겠죠. 민주당을 찍었겠죠. 네 그래서 네 지역하고 비례 조합으로 민주당 뽑았는지 민주당 조국 정당 뽑았는지 민주당 기타 정당 뽑았는지 아니면 기타 정당만 뽑았는지 뭐 국힘 기타 그다음에 국힘 요런 식으로 나눠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비례 조합을. 그렇게 봤을 때 민주당 공천을 잘했다는 쪽은 당연히 이제 민주당 지지 많이 했고 조국 정당도 많이 했는데 못했다는 쪽은 보시면 훨씬 더 차이가 없죠. 그 얘기는 이제 민주조국을 뽑은 사람들 쪽으로 더 많이 갔거나 아니면 민주 기타 뭐 이쪽으로 더 많이 간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에 만족 안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보다는 다른 조합 민주당을 지역에서 버릴 수 없었을지라도 비례에서는 다른 거를 선택한 거죠.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지지층은 좀 많지는 않아서
볼까 하다가 봤는데 여기도 민주당, 조국혁신당을 대부분 선택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거의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지역 정당 뭐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에서 많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서도 '민주당 공천을 못 했다.'라고 한 사람들은 쪼끔 더 민주당, 조국혁신당보다는 기타나 조국혁신당 요런 식으로 뽑은 비율이 훨씬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들에서도 차이는 좀 있었구나.'라는 게 제 발견이었고 그다음에 그럼 '국민의힘 지지층은 어땠나.'를 봤을 때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은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를 뽑았겠죠. 그쵸? 네. 여기 보시면 압도적으로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87 그다음에 73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여기서도 어쨌든 '국민의힘이 공천을 못 했다.'라는 사람들과 '잘했다.'라는 사람들 간의 퍼센티지 차이는 좀 16% 15% 이상 나서 꽤 큰 차이가 났고 국민의힘과 다른 뭐 개혁신당이라든지 기타 정당 아니면 기타 정당 요런 쪽으로 뽑은 비율이 '잘했다.'라는 비율 층보다는 훨씬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국민의힘에서도 자기 정당의 공천에 만족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조합으로 투표를 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 지역구 비례 선택층에 따라서 민주당 국민의힘 공천 평가가 다른지 또 아까처럼 이제 그 평균 비교를 해 봤는데 보시면 이제 각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요. 민주연합, 민주조국, 뭐 민주기타 여기서는 이제 거의 다 "민주당 공천 잘했다." 뭐 요런 평가가 좀 있었고 또 국힘이나 뭐 국민의 미래, 국힘개혁신당 뭐 요런 측에서는 또 "국힘 공천에는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나온 것이죠. 네 그래서 쪼끔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사점 제가 이제 너무 초벌 분석이라 시사점을 쓰기는 좀 그랬지만 어쨌든 공천이 그 양당 공천에 대한 평가가 투표 선택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여기 싫진 않았지만 이제 설문조사 결과에서 "민주당 공천 논란이 영향을 미쳤냐 너의 투표 결정에?"라고 물었을 때 미쳤다라는 비율이 미치지 않았다라는 비율보다 43대 25로 높았고 또 공천 과정 플러스 선거 과정에서 윤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도 41대 27로 미쳤다라는 응답이 우세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정당이 앞으로 이제 선거 이번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가 지금 보시다시피 26, 27, 28 계속 있거든요. 뭐 이 이후에도 계속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정당이 앞으로 공천이나 이런 걸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뭐 분파적인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정당이라는 건 비슷한 이념과 정치적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들이 추구해야 되는 정책이나 이런 거는 공적 조직으로서 공공 정책을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수렴되도록 해야만 지지를 받고 정권 획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당은 선거에서 정권 획득 못하면 자기들의 이상을 펼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 민심을 쪼금 살펴서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하면서 공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다음 선거에서 또 길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예 윤 대통령이나 뭐 여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 모두 당의 일원이니까 당연히 의견 피력할 수 있죠. 네.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실제 공천에 개입했느냐는 모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비명 행사 뭐 얘기했을 때 자기는 한 적 없다. 시스템 공천이다라고 계속 얘기했었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하 "당에서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실제와 상관없이 유권자들이 그렇다라고 느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느낀다면 이번과 같이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게 저의 지금 잠정적인 결론입니다.